네, 고영환의 평양현미경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북한 관련하고 굉장히 따끈따끈한 한 주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예, 이제 이 김정은이 이 워싱턴 선언에 자극받아갖고 한동안 잠수를 타다가 20 며칠 만에 5월 16일이었죠. 가갖고 그 위성 발사 승인까지 딱 해주고 행동 계획까지 했는데 아주 멋지게 그냥 아주 참담한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5월 31일 날 발사를 했는데 네. 저는 국가우주개발국이라는 데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성명문을 가져왔는데 그러시군요. 여기에 뭐 다른 거는 다 뭐 천리마 일형이라는 건 로켓이고 신형 로켓이래요. 그전에는 백두산 로켓이라 그랬거든요. 백두산 로켓이 백두산 대국이 저놈을 안고 만리 대공으로 솟았습니다 이러는데 네. 이번에는 그제 위성은 만리에서 쳐다본다 그래서 만리경. 만리경을 실은 천리마 일형 신형 엔진을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2단 점화 실패로 실패를 했다. 그렇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 발사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을 빨리 조사를 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엄중하다는 말은 북한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보통 엔진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 외국에 말할 때 특히 이런 말을 쓰겠죠. 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도 사실은 쓰기가 좀 어려운 말인데 엄중한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는 건 이건 정치적 의미가 가미된 말이거든요. 그 정치적 의미가 가미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김정은이가 이 말을 해서 우주개발국이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엄중이라는 표현을 김정은이가 직접 입에 올렸다. 입에 올렸고 이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게 엄중하다고까지 표현하는 거는 북한 보도 체제에서 이게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하다는 건 정치적 의미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이런 엄중한 결함이 나타나다니까 김정은이가 국정원 발표에 하면 그 현장에 갔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갔는데 이제 진노가 이제 분노가 아주 하늘 꼭대기를 그렇겠죠.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또 그걸 또 한국 해군이 또 잡았으니 또 그러니까요. 한 시간 만에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결함을 빨리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왜 이런 엄중한 결함이 나왔는지 우주개발국 그다음에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싹 다 훑어보라. 이런 건데 단순한 엔진 고장으로 인한 기술적 결함만이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결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3월 7일 날 김정은이 우주개발국이라고 하는 데다가 정찰위성을 내년도까지 쏘라. 그러니까 3월 7일 날 지시를 했다면서 3월 7일 날 무어진 게 37 과학자 기술자 결사대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결사대. 그래서 결사대가 3월 7일 날 무어졌다 그래서 37 과학자 기술자 결사대인데 그거를 이제 지난해 12월에 당중앙위원회 결정문으로 2023년 4월 말전으로 정찰 위성 1호를 발사할 것 당중앙위원회 결정문에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4월 말까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가니까 김정은이가 4월 16일 날 4월 18일 날 올해 4월 18일 날 우주개발국에 갑니다.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보고 만든 게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책임지고 하라.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주개발국 하나만 과학기술자들과 하지 말고 전국이 달라붙어서 이것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4월 달이 다가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5월 16일 날 또 갔어요. 그렇죠. 28일 만에. 그래서 시속기 발사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의원님 우리나라 같아도 만약 항우연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2번이나 찾아가서 왜 안 됩니까? 이런 우리 기술자들이 압박을 안 받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합리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은이라는 이른바 황제가 그렇죠. 통치하는 국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은의 말은 네. 신성 불가침이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김정은이가 2번씩이나 갔으니 네. 과학자, 기술자들이 느꼈을 그 압박감, 압박감. 이거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러니까 거기도 북한에도 그 과학자들, 기술자들은 요번에 이게 그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하도 김정은이가 달달 볶아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내에 쏘긴 쏴야 될 것 같고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 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김정은의 그런 지시를 받아들인 국가우주개발국, 네. 전국 위성발사준비위원회 간부들이 예. 4월 말까지 당중안에 결정문을 하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당신이 5월 달도 넘길 거냐. 예. 그러니까 리병철이라고 하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군서열 2위가 나와서 6월 11일까지 쏜다 그러면서 6월을 많이 암시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도 또 이거 4월 말 넘겼는데 5월 말까지 넘길 거냐. 그러니까 6월 11일까지 쐈으면 충분히 또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이게 아직도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보는데 북한 정치 풍토상 예. 당 간부나 정치 간부나 행정 간부나 발사준비위원회 간부들이 무슨 소리냐. 원수님이 2번씩이나 찾아온 거 아니냐. 원수님께 심려를 끼쳐드릴 거냐 너네. 일단 그 정도면 허용칠 수 있습니다. 발사할 것. 쐈는 거예요. 쐈는데 그거 결국은 우리와 바다에 떨어진 거죠. 감독님, 그 북한이 위성 발사 당시에 그 사진 하나 좀 올려주세요. 보니까요. 네. 저기 나오는데 네. 저희 추진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누리호의 3분의 1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사실상 위성을 쏴가지고 나중에 궤도에 진입시키려면 ICBM급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추진력이 누리호의 3분의 1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저거는 실패가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게 북한 ICBM의 원조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RD-250이라는 ICBM 엔진 설계 도면을 훔쳐와요.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근거에서 만든 게 이른바 백두산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두산 엔진을 더 신형으로 개량한 천리마 1호 엔진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개량을 했는데 예. 이전에 백두산 엔진 네. 80톤 포스라 그랬거든요. 네. 그걸 4개로 묶어서 네. 320톤 포스로 올렸으면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우리가 새로운 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신형을 쏴봐라. 결국은 힘도 모자라는 것을 원래 밀다 나니까 일단 다 타버리기도 전에 2단이 점화도 되기 전에 결국 우리 어청도 앞바다 200km 왔는데까지 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의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누리호가 멋있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성 사출하는 거 탁탁탁탁 나오고 그렇죠. 그게 우리 송수신 다 되고. 양방향 통신 다 됐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아마 김정은이가 더 자극을 받았을 더 가능성이 있어요. 자극받아서. 얘네들이 쐈는데 얘네들은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냐?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북한이 위성 발사를 처음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게 1998년도입니다. 네. 98년. 그러면 네.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하면 4년 우리보다 앞섰어요. 예, 1998년 8월 31일이었어요. 그렇죠. 대포동. 그걸 이제 자기들 위성이라고 우겼죠. 쐈고, 예. 그 다음에 2012년도 쐈고, 2번씩이나 쐈고, 2016년도 쏘고, 지금 7년 만에 쏜 건데, 예. 우리는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시작한 지가 안 되는데, 물론 우리도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위성이 올라가지 않았고, 이제 가품이 올라가서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위성이 올라가서 우리가 한 거고, 올해 11월 달에 위성을 발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찰 위성을. 근데 이게 아마 한국에서 성공하는 걸 보고, 아마 이런 말을 써도 되겠는지 모르는데, 김정은이가 빡친 것 같아요. 빡쳤죠. 빡쳤죠. 빡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빨리 뭐라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김정은의 조급함, 김정은의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북한 정치 풍토, 네. 그리고 이 암벽에 못 견딘
과학자 기술자들이 약간 예. 그 유연함, 예. 유연함이 아니라 약간 그 좀 나약함인가 이런 것들이 겹친 결과가 결국은 이번에 저렇게 나타났다는 거고. 예. 근데 참 우리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어디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그 근처에 그러니까요. 우리 탐지 능력이 요번에 딱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걸 딱 지난번에도요. 뭐 저 동해상에 뭐 그 북한 로켓 지대공 미사일. 예, 지대공 미사일 그 떨어져 나흘 만에 찾았거든요. 그래요. 나흘이 걸렸는데 요번에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이거 1시간 만에. 그런데 감독님 그 사실 저런 것들 다 건져 올렸잖아요. 네. 지금 일부만 건져 올린 건데 예. 이 본체, 예. 본체를 지금 딱 그 수심 뭐 15m인가 거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본체를 찾은 것 같아요. 본체를 지금 통째로 지금 다 인양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인양이 되면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걸 다 세밀하게 이 자식들이 어느 정도 뭐가 어떻고 아주 우리가 현미경으로 다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일이 더 빡칠 거 아니에요. 예? 아마 김정은이. 펄쩍 이제 네. 내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우리가 인양을 성공하면. 인양을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15m짜리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단 로켓이 나올 거고. 예. 2단 로켓은 40톤짜리라고 북한이 예. 밝혔어요. 2단 로켓도 이제 그 백두산 엔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위성까지 위성까지 나오는 거죠.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재질은 못 썼고 그렇죠. 어느 나라 부품이 들어갔고 네. 어느 나라 반도체 칩이 들어갔고 그렇죠. 어느 나라 망원경이나 쌍안경 같은 것 이게 그렇죠. 이게 뭐 전자 음. 이 뭐 그거를 뭐라 할지 뭐 레이더라고 우리는 레이더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볼 수 있는 어떤 시각 장치들이 그렇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거의 발가 벗는 거예요. 그냥 발가벗는 거죠. 우리가 몇 천만 달러를 써도 네. 못 얻을 정보를 그걸요. 바다에서 걸어 올리는 거예요. 진짜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잭팟이. 그러니까 네? 북한 이제까지 로켓 기술이 네. 전모와 위성 기술이라는 전모가 100% 나오는 100% 거고 나오는 거죠. 저거 건져냈다고 우리 군이 발표를 하면 네. 아마 김정은 사무실에서 펄쩍펄쩍 뛸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정원이 엊그저께 이제 국회 정보위에 그 보고한 거 보면, 김정은이가 140kg대다. 그 다음에 이 불면증이 아주 심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과 그 니코틴에 대한 의존, 예. 불면증 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든가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갖고 무리하게 그걸 지시를 내렸다가 이 참극이 벌어진 건데,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통째로 다 건져내갖고 북한의 그 능력,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손자봉법의 기본인데, 예. 북한의 이제 비대칭 전략,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딱 나오는 거죠. 싹 다 나오는 거죠. 딱 나오는 거고 북한이 이제까지 우리가 2단 엔진을 통째로 회수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소위 위성이라는 것까지 나오면 아마 이번에 그 엄중한 결함이라고 한 거 봐서는 아마 과학자 기술자들은 못 다치겠죠. 왜냐하면 계속 쏴야 되겠는데 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죽이면 안 되니까 거기는 수정 못하고. 아마 우주개발국 예. 국장이나 부국장 예. 그 전국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예. 아마 피가 나올 겁니다. 그 공개 총사라던가 뭐. 뭐 어쨌든 아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네. 수 있는가 하면 더 과학계가 위축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엄중하다고 하고 이제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끌어냈다는 소식만 들으면 아마 김정은 혈압이나 뭐 모든 당뇨 수치나 다 올라갈 것 네. 같은데 아마 북한 동정을 내일 모레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우리 군이 대단한 게 그 배를 통영함이랑 이런 걸 그 위치에다 갖다 대고 그냥 1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그걸 발견해서 그러니까요. 끌어올린 것도 참 대단하고. 아니, 그게 이제 해류 방향에 따라서는 중국 측 수역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어떡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덥고. 하늘이 도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능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북한이 이번에 아주 대참사를 빚어냈고 우리나라는 잭팟이 터진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 두고 봐야 되겠지만 김정은의 분노는 화를 찌를 것 같고 이게 김정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나올 때 2010년 10월 10일 날 우리가 추정한 김정은의 키로수는 신체 키로수는 90kg. 근데 그게 한 3, 4년 지나서 120kg 갔다가 그다음에 또 3, 4년 지나서 130kg 갔다가 이게 너무
좀 약간 헬스해져서 나왔을 때가 네, 있어요. 조금 그랬었죠. 그때 10kg를 감량을 했는데 지금 AI가 분석한 거에 네, 의하면 AI 분석. 140kg 중반대다. 중반대. 그러니까 145kg를 넘는다.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제 키가 이제 170cm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여러 정보가 엇갈리고 있지만 뭐 어쨌든 제가 아는 김정은의 키는 168 정도로 168. 보면 체질량 지수가 거의 3년밖에 못 사는 그런 그러니까 42살에 죽는다는 어떤 의학 전문가의 말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기 칠남, 김정은이가 그렇죠. 만기 칠남 칠남이죠.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부속이 뭘 부속해서 어떻게 구해오겠습니다는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되는 나라니까 우린 그냥 항우연 원장이 싹 결제하면 그렇죠. 다 그냥 되는 건데 그걸 다 김정은 하니까 김정은이가 온 나라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다 보고하라. 그러니까 함경북도 무산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나한테 보고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보고가 모아지는 시간이 대체로 저녁 8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모아진다 그래요. 그러면 다 읽으면 네. 뇌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와인을 틱다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후지모토 겐지 네, 후전 요리사. 김정일의 요리사가 네. 김정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저께 밤에 보르도 와인을 10병을 마셨더니 오늘 아침에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식사하는데 왜 원수님은 식사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제 잠이 안 와서 보르도 와인은 10병을 마셨더니 속이 다 메스꺼리고 음식만 먹어도 메스꺼리니까 너무 잘 먹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201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멘탈 치즈라고 예, 에멘탈 그 스위스 치즈. 짭조름하거든요. 예. 짭조름한데 여기에다가 그 이 프로슈트라고 그 이탈리아나 뭐 마케도니아나 그쪽에서 나오는 그 살라미를 그러니까 소세지를 프로슈트라고 그러는데 근데 북한이 얼마나 웃긴가 하면 공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한테 그거 사진을 딱 보낸대요. 보급 투쟁식 하라고. 요 상표를 딱 사오라. 그래서 요 이탈리아제 프로슈트를 사오라. 이탈리아제 요런 살라미를 사오라. 그러니까 그냥 살라미에 에멘탈에 와인에 그리고 이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김정은의 피우는 담배 품목이 나왔어요. 아, 뭐죠? 더닐이나 더닐. 말보로. 다 세거든요. 아, 세요. 더닐도 세고 말보로도 말보로 세죠.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하루에 3갑 이상을 세갑 이상 핀다. 그러니까 와인을 대여섯 병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3갑 피면 사람 몸이 그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원 발표에도 나왔는데 북한이 불면증 전문가들을 찾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국정원이나 외국 정보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주시하고 있어요. 북한에 보건 1국이라고 있습니다. 보건 1국. 이게 보건성 1국이 아니라 뚝 떼어서 김정은 가게만 보는 부서가 보건 1국인데 보건 1국에서 파견돼 나온 뭐 스위스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약을 사가는지, 이 사람들이 비아그라를 사가는지, 이 사람들이 졸피뎀을 사가는지, 졸피뎀은 수면제거든요. 수면제죠. 국정원 보고에도 졸피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가져가고 이런 수면 장애에 대한 최고급 전문가들이 견해를 듣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걸 보는 거야. 근데 최령해나 조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귀한 외화를 쓰고 나와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찾아가고 있고 이런 걸 봐서는 수면제, 알러지약, 피부약, 당뇨약, 고혈압약,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이런 약들을 가져가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갔다. 어떻게 사가는가 하면 북한 이야기대로 하면 서방이 장난을 칠까봐 랜덤으로 약국에 들어가서 랜덤으로 사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랜덤으로 가져가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김정은이 한 통을 먹는다 그러면 그걸 한 60통을 사가지고 거기서 랜덤으로 골라서 성분을 검사해보고 김정은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국정원이 다 그런 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수면장애다. 예. 알러지 피부염을 앓고 있다. 통풍을 앓고 있다. 통풍. 당뇨다. 심혈관 질환이다. 고혈압이다. 통풍이다.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미사일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렇게 안 쏴줘서 지금 우락부락 하는 그런 사태에 한국 해군이 다 집어서 와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총참모장이든 누구든 그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 김정은이 나는 윤건영 의원이 한마디는 잘했다고 보는데 네. 권력을 장악하다 못해 터질 정도다. 네. 정말 터질 정도가 맞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김정은 앞에 분노하면 김정은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는 북한 간부가 천지 삐까리인데 이 한국 해군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건져내면 아마 평양 중심부가 날잖아. 김정은이가 오래 못 살 거란 건 다 알았는데 의외로 이게 단명할 수가 있겠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건강 상태가 더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3월달에 윤 대통령께서 네. 기시다 총리 만났고 그렇죠. 3월 16일 4월달에 워싱턴 가서 워싱턴 네. 선언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뭐 직시적이고 압도적이며 네. 결정적인 그렇죠. 타격을 가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끝장내겠다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또 김여정이 6월 1일 담화에도 나왔어요. 우리 보고 끝장내겠다는 자들하고 다 대화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NCG라는 걸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또 일본 총리가 왔고 그렇죠. 또 G7 G7 또 가셨다. 예, 일본에 G7 갔다 왔죠. 예. 예.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한국군, 한미연합군, 한미일, 한나토, 네. 한오코스 이게 그렇죠. 한국민들이 안전을 5중, 네. 6중, 7중으로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윤 대통령이 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거죠. 국민의 뭐 인터넷에 뭐 미사일 날아왔을 때 뭐 그런 말들 올라오는 거 많이 봤는데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우리 진짜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느냐. 은행 계좌고 뭐고 다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북한이 핵전쟁을 일어서 핵탄이 와서 터진다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은 다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방어막을 튼튼히 세우고 또 미사일 쏜 날 또 우리 엘셈이라는 또 장거리 그러니까요. 요격 요격 미사일 그것도 멋있게 성공을 시켰더라고요. 네, 한국형 사드. 한국형 사드. 네, 그러니까 뭐 밑에는 PAC 그 패트리어트 있고 천궁1, 네. 천궁2, 엘셈, 사드. 예. 이게 좀 이제는 정말 마음 놓고 주무실 수가 있게끔 동문서주 하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죠. 동문서주해서 됐고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경제만 좀 잘 안정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원장님 좀 며칠 전에 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예. 일본은 이제 대북 현안해갖고 제일 뭐 핵미사일 문제도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그 납치 문제가 최우선 과제거든요. 그렇죠. 예. 납치 문제 해결. 근데 이제 1997년에 고이즈미 수상이 당일치기로 평양 가고 김정일하고 만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김정일이 몇 가지 시인을 하기도 했고. 네. 그래갖고 이른바 이제 북한하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자.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뭐 고위급 레벨 접촉하자. 뭐 이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북한이 하루인가 이틀 만에 우리도 대화에 용의가 있다. 예. 이러고 나왔어요. 예. 미국하고는 우리 바이든이 정권의 종말 얘기하니까 뭐 김여정이가 상대 안 하겠다 예. 했는데 이거를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그 반응은? 제가 성명을 뽑아왔는데 5월 27일 날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그렇죠. 뭐 납치자 문제도 해결하고 네. 뭐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네. 5월 29일 날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상 박상길이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뭐 일본이 뭐 조건은 좀 있습니다. 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뭐 대국적인 견제에 나온다면 우리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거 지금 어떤 또 야당 의원께서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뭐 Y라는 의원이 네. 봐라 일본이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아.
코리아 패싱을 하고 예. 우리를 제쳐놓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뭔가 하자는 거 아니냐. 아이고, 웃기고 이런 있네.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윤건영이죠. 그러니까 좀 예.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아니 저는 북한 외교부에서 15년 예. 근무했고 한국에 와서 30년 동안 북한 문제를 연구를 예.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들을 하는가 하면은요. 지금 한미일 삼각 공조, 네. 삼각 협조를 네.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끝장내겠다 그러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힘이 없는 평화는 허구다. 가짜 평화, 거짓 평화. 거제 평화는 우리 응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우리 북한에게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고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성을 보이면 담대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게 담대한 구상인데 거기에 우리는 또 미국하고 해서 자 북한이 계속해서 핵 개발하고 이러면 또 우리에게 도발하면 우리 절대로 가만 안 있는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독이 잔뜩 올라 있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 나라를 가만 보는데 이 세 개 나라를 가만 놔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푸싱을 해가지고 한미일이 강화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미국도 안 될 것 같고 내년 11월 달까지는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안 될 것 예. 같고 일본이 그저 만만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 북한이 보건대 상대적으로 뭐랄까 상대하기 제일 편하다. 상대하기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한마디 하자마자 덥석 받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적은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어떤 납치자 문제나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자는 거는 한미일 사이에 균열을 내려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균열을. 이제 쓰리 쿠션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구에서 일본 탁 쳐가지고 일본이 한국 치고 한국이 미국 치게끔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뭘 잘못 알고 있냐면 세계는 미국이 지배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도 뭐 지난 5년 동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뭐 말짱꽝이 됐고 일본하고 지금 두 번 갔다 쳤습니까? 고이즈미 총리가 그렇죠. 2번 갔었는데 결국은 그때도 북한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미국이 오케이를 하기 전에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하는 걸 했는데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 애비 때 한 얘기인데 네. 지금 다시 아들이 가서 이거 일본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중 만만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해봐. 예. 그러니까 외무성이 덥석 바라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예. 아니, 납치자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뭐, 북한하고 무슨 수교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은 핵미사일 문제 해결 없이는, 너 일본, 북한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딱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납치자 문제도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간 게 일본어 때문만이 아니고, 일본인들이 생각 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풍속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면이랑 교육시킨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교육시켰는데 그 교육시킨 사람들을 보내준다면, 누가 언제 간첩을 통해서 누구 들어왔고, 일본에 누가 파견됐고, 일본을 통해서 누구가 남조선으로 갔다. 네. 북한으로서는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납치자 문제가 전 세계적인 뭐 북한 인권 문제하고 연동되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지 일본 혼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돼요. 거기다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나토나 한국이나 다 비핵화 문제, 일본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성을 보여라 최소한. 그럼요. 이걸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죠. 북한이 보건대는 그래도 가장 만문한 게 기시다 아닐까? 네. 이러면서 지금 시도를 해보는 건데 이 김정은의 생각을 잘못한 것 같고요. 네. 제가 김여정이 담화문을 여기서 뽑아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서 담화문이 좀 길긴 한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미제국주의나 네. 미국 침략자나 뭐 미제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미국이라고요. 보통 미제국주의, 뭐. 미국 침략자, 네, 침략자. 미제 침략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미국입니다. 어.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얘기도 마지막에 네. 미국과 그 주구라는 게 누군지, 이거 독일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일본도 될 수 있고, 네, 한국도 될 그렇죠. 수 있으니까 이게 난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북한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죠. 그렇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봤어요. 그냥 비굴하게 붙으면 붙을수록 자고자대하고 뭐 그렇게 구분구분하고 굽신거리고 들어가도 뭐 멍텅구리 소대가리 무슨 네. 바보천치 무슨 소대가리 웃다가 하늘이 뭐 어쩌고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웃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김여정 담화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 아 북한이 지금 정세를 보는 눈이 어떤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전 세계를 보는 구도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미국은 일단 11월 24일까지 트럼프가 다시 올 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게 크게 굽신거릴 것 같지가 않고 그런데다가 일본은 조금 만문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북중로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더 가깝게 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쭉 내려와서 북한이 가장 주주하고 있는 게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북한 사람들이 당 내부에서 강연을 하는 건 황색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황사라 그러잖아요. 예, 예. 자본주의 북한에서 황색바람은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개혁 개방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을 황색바람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황색주의 그리고 지배주의라는 말을 하거든요. 중국하고 가까이 하면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거리를 항상 두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정원 발표에서 나온 걸 조금 해설을 드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동북 삼성에 북한 사람들이 와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어떤 짓인가 하면 지금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마약 문제.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게 다 중국 동북 삼성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약 공장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동북 삼성에다 갖다 퍼뜨려요. 그 퍼뜨린 게 한국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골치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 해킹입니다. 예. 중국 경제가 발전하니까 중국에 나와 있는 동북 삼성에 나와 있는 그 해커들이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해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해커들이. 세 번째,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2년, 3년 동안 노동을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불법적인 온갖 일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북한은 그만한 것도 못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중국하고 마찰이 있어요. 예. 러시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제코가 석자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뭐 이미 그렇죠. 러시아 국경 지역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제코가 석자거든 푸틴이. 예. 그리고 푸틴이 전쟁을 하기 전에도 북한이 줄 수 있는 게 기껏해서 뭘 줬는가 하면 기름을 줬어요. 예. 석유. 천연가스는 북한이 천연가스를 뒤로하다 저장할 데가 없어 없죠. 천연가스를 예. 못 받아요. 기름하고 밀가루 정도밖에 네. 줄 수 없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전쟁하기 전에 공짜로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현금을 받고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은 조금 싸요. 음. 신선적인 가격이라 네. 그래서 프렌드십 프라이스라 네. 그래서 그런 가격으로 조금 싸게 준 건 우호 있는데 가격. 우호 가격으로. 그래서 북중로 한미를 이것이 뚜렷해지고 있다는데 저는 약간 반대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단해지는 데 비해서 저기는 그렇게 보이긴 해도 뭔가 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미사일 날아온 날 경보 문제 말씀 잠깐 예. 드릴게요. 경보. 저도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예. 저부터가 저는 물론 우리 아파트 지하 3층까지 있으니까 네. 지하 3층에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어느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디 가는 걸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민방위 훈련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5년 그리고 동안. 뭐 평화 온다고 종이장 들고 네. 뭐 9.19 선언이고 뭐 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 북한의 선의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동안에 북한은 저렇게 못된 짓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이 저는 2006년도 1차 핵실험을 2006년도에 했어요. 네.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뭔 줄 압니까? 방독면 가서 샀어요.
방독면 사고 그다음에 그 인터넷에서 팝니다. 그 몸에서 신체에서 나가는 거를 약을 뿌리면 단단해지고 냄새 안 나는 게 있어요. 예. 그거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집에 가스, 부탄가스를 적어도 15줄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비상용으로. 그 전지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저는 배낭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2006년부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뭐 북한이 전쟁하겠어? 뭐 북한이 뭘 하겠어? 하는 그런 심정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뭐 평화가 온다 그러고 뭐 네. 민방위 훈련까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이렌을 울리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거짓 평화 시대의 그게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러니까 거죠. 한 정부가 잘못 서면 예. 얼마나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고 봤죠. 이번에 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8월 달에 민방위 훈련도 하고 예, 그렇죠. 아마 사람들도 이제 다 찾아볼 거예요. 그럼요. 나는 어디로 가야 네. 된다. 우리 가까운데 지하 네. 방공은 어디 있다. 그 미소 냉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쿠바 카리브 위기 때 예. 미국에서 방송에서 계속 사이렌 울리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랬고 그때 뭐 소련이 미사일을 쏘내 만에 그랬어요. 또 내 만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숨어야 되고 의자 밑에 들어가고 애들까 그 그림까지 다 보여줘서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아. 교육까지는 안 돼도 사람들이 뭔가 울리면 사이렌 소리도 이건 공습경보다 이건 공격경보다 이건 해제경보다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 정부가 훈련을 강제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전 정부처럼 그렇게 뭐 평화가 왔다고 가짜 종이장 들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일은 정말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마 8월 달에 훈련이 있다니까 모든 국민들께서 좀 그 훈련에 적극 참가를 하셔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냥 또, 우리 원장님 모시고, 그 위성 발사 실패, 북한에 어떤 이제 회오리가 불 것인지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뭐 다음 주에 미국 출장 가시죠? 예, 뭐, 저 통일기획위원이거든요. 예. 제가. 예, 그래서 예. 미국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예, 또 좋은 그 정보 많이 또 접해 오시고. 예, 미국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오겠습니다. 예, 그럼 다다음 주에 오면 또 이거 건져가지고 분석이 어느 정도 됐는지. 예, 됐는지 예.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얘기 나누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